2020년도에는 1조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에요. 리포트가 나와갖고요. 이 산업 분석, 이게 그 웹툰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종목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플레이어들이 조성하는 글로벌 웹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이제 국내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1,500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조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AU 기준으로 웹툰 앱 순위가 네이버 웹툰, 카카오페이지, 다음 웹툰, 그 다음에 레진 코믹스라고 합니다. 웹툰 규모가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네요. 일단 국내 웹툰 시장 규모인데요. 전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이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연평균 약 6% 정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3조 6천억 규모로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만화가 전체 만화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50%를 최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2023년도까지 전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이제 디지털 만화 산업 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네요. 확실히 일본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툰은 우리나라죠,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멋모르고 보는 만화책들 중에서도 일본 만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은 뭐 일본 디지털 만화 웹툰 시장인데요. 일본 만화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3년이면 몇 년 안 남았죠. 한 2년 정도 남았죠. 아직까지도 출판 만화가 전체 시장의 48%를 차지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인쇄 만화가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일본 만화책.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 만화 소비 방식이 웹에서 앱으로 전환이 되면서 디지털 만화 앱 고성장 중입니다. 웹과 앱은 다른 거죠. 네이버의 라인 망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 디지털 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한데요. 자, 일본 디지털 만화의 웹툰 시장,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은 일단 일본 만화 앱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네이버 유명 IP 단행본을, 근데 현재는 카카오 피코마가 1위다 라고 되어 있고요. 후발주였던 피코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맞게 장편 단행본을 이제 화별로 나눠서 유료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웹툰인데 나 혼자 레벨업은 일본 현지 누적 구독수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요거 아시나요? 나 혼자 레벨업? 이거 되게 재밌는 웹툰이거든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23년까지 1억 2천억 달러 시장으로 전망이 된다, 성장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일본 시장과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일본 시장은 22억이고 얘네들은 1억 2천 달러입니다. 일단 미국 디지털 만화 플레이어들은 아마존의 코믹, 우리라 이제 마블 쪽에 대부분 기존 출판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블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이버의 한국의 스마트폰 특화 스낵컬처형 웹툰으로 미국 시장 도전을 합니다. 미국 웹툰 작가 육성 플랫폼인 캔버스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있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 글로벌은 MAU가 7,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일단은 앱툰 IP 흥행 성적표가 우수한데요. 승리호라든지 아니면 스위트홈도 기반 IP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작이 됐던 글로벌 흥행했던 이런 것도 웹툰이거든요.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제 공개 후 한국을 포함해서 8개국에서 넷플릭스 차트 1위를 등록을 했고요. 네이버 웹툰 작가 드라마로 1어, 영어, 프랑스어 등 9개 국어로 서비스가 되면서 글로벌 누적 수혜가 12억 뷰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웹툰이.
카카오 시장에서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은 원작으로 제작된 이제 승리호 역시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26개국에서 인기 영화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국산 웹툰이 K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에 기여하면서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한국 웹툰사의 글로벌 위상도 동방 상승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는 돈이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스위트홈이 대박이 치고 승리호가 이것도 대박을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을 기존으로 했던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OTT, 글로벌 OTT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웹툰 시장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넷플릭스에 의해서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HBO 맥스라든지 텐센트 비디오라든지 아이치 같은 경우는 지리산 드라마를 판권을 사갔죠. 그 다음에 CJ 티빙이라든지 뭐 SKT 웨이브라든지 쿠팡, 플레이 등 OTT가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넷플릭스 하나에만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해서 넷플릭스 하나에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OTT에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K 드라마의 글로벌 흥행 성적표가 우수하고요.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1차적 수혜는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돌아가겠으나 웹툰 IP 기반 드라마 제작 역시 어느 때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드라마가 제작이 되면서 웹툰에 어느 정도 일부는 주겠죠.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만화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겠지만은 드라마가 만약에 성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의 원작은 웹툰이야 그래서 웹툰을 좀 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죠? 박서준 나왔던 거 이태원 클래스 그거를 드라마를 보고 웹툰이 더 재밌다고 해서 웹툰을 찾아봤던 케이스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드라마가 지금 뜬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있던 그 웹툰 부분 역시 다 찾아본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어갔죠.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두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기반 흥행 사례가 누적되고 있고요.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 배분 역시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웹툰 플랫폼 또는 CP사에서 배분하는 수익 규모는 다소 적거든요. 그리고 배분 비율 역시 뭐 편차가 큰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스위트홈 같이 웹툰 IP의 글로벌 흥행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향후 IP 홀더의 RSI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또한 CP사들도 작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콘텐츠 조달뿐만 아니라 자체 스튜디오 설립을 통해서 웹툰 제작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수익 배분 조건이라든지 내용이 체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이것도 웹툰이에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클래스 마찬가지고. 경이로운 소문도 마찬가지죠. 그 OCN에서 굉장히 큰 그거를 기록을 했잖아요. 시청률을. OCN의 역사를 다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근데 웹툰을 보니까 얘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완결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웹툰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볼 수 있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 요것도 한번 좀 볼게요. 무협 웹툰에서 판타지 로맨스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체 웹툰 플랫폼 미스터 블루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무협 위주로 작품 보유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판타지 로맨스 10대에서 20대 인기 장르로 IP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의 에오스레드가 런칭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겨울지나 벚꽃 2차 영상 컨텐츠 제작도 시도 중이라고 하네요. 동사 플랫폼에서 시즌 4까지 연재가 되어 있는 인기 IP 겨울지나 벚꽃은 2차 영상 컨텐츠 제작 시도 중이다라고 합니다. 제작 후에 OTT 업체를 통해서 배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해당 웹툰은 올해부터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연재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였네요. 그래서 콘텐츠 B2B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에 동남아시아의 에오스 레드가 진출을 하죠. 그래서 15개국에서 진출할 거고요. 꽤 큰 대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동남아시아 15개국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미스터 블루는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간단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올게요. 리포트 내용이 조금 있어서 길게 갔는데, 결국은 이 라인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오늘 왔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보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서 매수를 해 나가면은 나중에 4월달 에오스 레드의 대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진출, 이런 부분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미스터 블루의 웹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가고 지금도 리스크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들어왔던 단기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점에 있는 회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는 조금 견디기는 어려울 거지만, 그러면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보수적인 영역에서 기다렸다가 지수가 밀릴 때, 글로벌적인 시장이 밀릴 때, 그때 같이 종목이 밀리면 따라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영역대까지 결국은 왔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를 이탈하면 손절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다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미스터 블루라는 영상 올려드렸고요. 도움이 됐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리포트가 길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저 허브 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로 추가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을 하셔갖고 HBTV1004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게 아니라 다른 아이디라든지 저희 성함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 그 허브 경제TV 이런 걸로 입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혹시 상담받다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칭 채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디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 각별을 유의하셔갖고요. 피해 없으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금요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포함하면 딱 3일이고 오늘 제외하면 딱 이틀 남았거든요. 특별 이벤트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120만원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블 이벤트다 보니까는 회원님 특별 이벤트가로 진입했던 회원님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한우 세트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요 고기 맛있을 거예요. 요 이벤트도 한번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도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반은 오픈을 했어요. 2월 15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오픈을 했는데, 정원철 대표님께서 장중에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매하는 방법 또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하면서 이거 매매를 같이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걸로 이제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정도 상거래일 정도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시초가, 장중, 종가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런칭 기념 2월 한정 이벤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1+1에서 2+2. 이러한 할인은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는 빠르게 잡는 그런 선택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밀리는데도 우리는 장중 라방 같은 경우는 저 회원님들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올라갈 때 잡아갔고요. 단시간에 3에서 4% 수익권에서 마무리하고 현금 100% 보유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하락을 했죠. 어저께도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역시 1시간 내로 4에서 6%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쇼박스라는 종목은 이제 마이너스 6%로 빠르게 손절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운 메디칼은 오후장 매매였고, 뭐 바이넥스는 오전장 매매였습니다. 지수가 좀 괜찮고 종목이 괜찮으면 저희가 하루에 몇 번씩 매매를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렇게 좀 단기적인 매매 성향을 원한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